일반 상대론에서 우주 전체의 타임 이볼루션을 어떻게 기술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허블 법칙이 호모지니어스 아이소트로픽 유니버스랑 서로 잘 일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했으니까, 이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호모지니어스 아이소트로픽 유니버스를 가정을 하는 게 편하겠죠. 역시 코디네이트를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매트릭이 좀 더 간단하게 적힐 수도 있고 복잡하게 적힐 수도 있는데, 호모지니어스 아이소트로픽 유니버스를 처음 이론적으로 기술하기 시작한, 아까 먼저 언급한 르메트르 선생이랑 비슷한 시기에 독자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프리드만 로버슨 워커 선생 이름을 따서 프리드만 로버슨 워커 매트릭이라고 부르는데요. 타임 방향이랑 스페이스 방향을 아주 뚜렷하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앞에 저 타임을 코스몰로지컬 타임이라고 부르고요. 우주의 부피가 점점 팽창한다고 했으니까 팽창의 정도를 기술하는 스케일 펑션이라는 걸 도입하고요. 호모지니어스 아이소트로픽 익스펜션이니까 이 스케일 펑션은 타임에만 의존하지 공간 좌표에 의존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 3차원의 매트릭은 호모지니어스하다는 성질, 아이소트로픽하다는 성질과 잘 부합되는 매트릭을 적당히 고르기로 하고요. 이 타임 방향 매트릭의 모양이 간단한 이유는 공간 방향이 호모지니어스 아이소트로픽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얽힐 일이 잘 없고요. 저 DT제곱 매트릭 성분이 앞에 타임 디펜던트한 함수 같은 게 붙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거는 타임의 데피니션을 적당히 조절해서 트리비얼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공간 방향 3차원 매트릭을 어떻게 기술해야 될 것인가. 일단 아이소트로픽하다는 거는 회전 변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스페리컬 시메트리에 대해서 우리 전에 공부한 적 있는 거를 바탕으로 d 세타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d 파이 제곱 구면을 기술하는 매트릭을 집어넣고요. 구면의 반지름을 r제곱이라고 디파인을 하고, 그러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dr 제곱의 r 디펜던스는 아이소트로픽하다는 성질만으로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임의의 함수가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구면 좌표의 원점은 관측자가 사는 예컨대 우리 지구 내지는 그 근처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성질과 아이소트로픽 성질 중에 아이소트로픽 성질은 이미 반영을 한 거고요. 호모지니어스한 성질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호모지니어스하다는 성질을 미분기하 언어로 번역을 하면 리치 스칼라라고 부른 스칼라 커버처 값이 모든 점에서 일정하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난트리비얼하지만 증명할 수 있는 사실 하나는 그 역도 성립합니다. 모든 점에서 스칼라 커버처 값이 같으면 호모지니어스해요. 사실 호모지니어스하다는 말을 정확히 정의를 안 했는데 대충 얘기하면 한 지점에 이웃한 점들을 모아서 어떤 네이버후드를 만들었을 때 그 네이버후드를 다른 데로 옮겨놔도 모양새가 안 변한다라는 건데, 물론 플랫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는 당연히 호모지니어스하다는 성질을 만족을 하지만 플랫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말고 또 다른 호모지니어스한 공간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경험을 많이 안 쌓아본 사람들한테는 낯설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전에 배웠거나 내지는 제가 살짝 언급한 범위 안에서 저 호모지니어스하다는 성질을 기술하는 살짝 다른 표현이 어떤 게 있냐면, 한편으로는 맥시멀리 시메트릭 스페이스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말은 킬링 벡터가 여러 개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지금 이 3차원 공간 방향만 봤을 때 킬링 벡터가 호모지니어스 아이소트로픽 스페이스는 총 6개가 됩니다. 저 구면에 작용하는 회전에 해당되는 게 이미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에 해당되는 게 3개가 더 있어서 6개가 되고요. 6개가 3차원에서는 존재할 수 있는 최대한입니다. 그래서 맥시멀리 시메트릭 스페이스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구의 반지름의 값이 얼마인지는 구면 대칭성이랑 직접 상관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상대론 할 때 항상 코디네이트 리데피니션 하는 거는 염두에 둬야 되고, 그리고 매트릭 앞에 오버홀로 붙은 상수는 대칭성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을 거고요. 그래서 좌표 변환 자유도와 전체적으로 붙은 상수를 리스케일하고 이런 거 빼고 나머지 진짜 의미 있는 차이만 놓고 봤을 때
호모지니어스하고 아이소트로픽하다는 성질을 둘 다 만족하는 맥시멀리 시메트릭 스페이스는 총 3가지 종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증명을 직접 하진 않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넘어갈 텐데요. 3가지 경우를 다 한 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공간방향 매트릭에서 유일하게 넌트리비얼한 부분이었던 저 dr제곱의 개수를 3경우 모두 1-kr제곱분의 1로 쓸 수가 있는데 저 k 값이 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k가 모든 실수값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차이는 0, 1, -1 3가지로 귀결이 되는데 0인 경우는 그냥 플랫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로 돌아가는 거고요. 플러스 1인 경우는 저 좌표에선 자명하게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3차원 구면이 되는 거고요. 우리한테 친숙한 2차원 구면의 3차원 일반화가 되는 거고 k가 -1인 경우는 쌍곡면의 일반화쯤 됩니다. 그래서 구면은 클로스드 성질을 가지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멀리 계속 도망갈 수 없고 한쪽으로 쭉 가다 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성질이 있고요. 반면에 쌍곡면은 뻥뻥 뚫려 있는 방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맥시멀리 시메트릭 스페이스를 기술하는 조금 또 다른 표현으로 리만 텐서랑 매트릭 텐서랑 이런 식으로 간단한 비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전에 미분기와 처음 설명할 당시에 2차원 곡면들은 저 K 개수 부분이 상수는 아닐 수 있어도 이런 비례 관계가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3차원 이상은 이런 게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맥시멀리 시메트릭 스페이스일 때만 성립을 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한 얘기 중에 여기 왼쪽에 적은 이렇게 생긴 매트릭이 맥시멀리 시메트릭 스페이스가 된다는 사실을 계산으로 입증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고요. 커브처 텐서를 열심히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반면에 모든 맥시멀리 시메트릭 스페이스는 다 이런 식으로 요약이 가능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 조금 더 노력이 드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급히 계산을 해봤는데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뭐 계산 결과는 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각자 해보기 바랍니다. 이 공간 방향 3차원을 기술하는 호모지니어스 아이소트로픽 스페이스를 제가 말로는 조금 전에 기술을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요. K가 0인 경우는 굳이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K가 1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좌표계를 하나 도입을 하자면 저기 R이라는 변수를 사인의 어떤 각도에 해당되는 변수로 치환을 하면 저 dr제곱 나누기 1 빼기 r제곱이 그냥 각도 카이의 d카이 제곱이 되고 그러면 뒷부분은 2차원 구면 앞에 사인 카이 제곱이 되고요.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4차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안에 인베드 되어 있는 3차원 구면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비교적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이라는 숫자를 코사인과 사인으로 나누고 사인 부분을 반지름으로 하는 2차원 구면을 하나 더 도입하면 2차원 구면 부분과 나머지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인베딩 과정에서 매트릭이 어떻게 되는지는 충분히 쉬운 계산이고요. 쌍곡면도 마찬가지인데 명색이 쌍곡면이라 사인 함수 대신에 사인 하이퍼볼릭 함수를 쓰면 됩니다. 나머지 계산은 거의 평행하게 가고요. 역시 d카이 제곱 나오고 사인 하이퍼볼릭 제곱 카이가 나오고 사인은 0에서 1 사이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볼륨이 유한한 반면에 사인 하이퍼볼릭은 무한정 뻗어나갈 수 있어서 볼륨이 무한해지고요. 저 K가 플러스 1일 때 3차원 구면을 기술했던 것처럼 K가 마이너스 1일 때 3차원 쌍곡면을 기술하게 되는데 그 과정도 역시 4차원은 4차원인데 유클리디안 4차원이 아니라 민콥스키안 4차원에서 출발을 해서 곡면의 방정식을 대입을 한 다음에 이 W라는 네 번째 코디네이트는 코사인 하이퍼볼릭, 나머지 세 개는 사인 하이퍼볼릭의 절대값이 비례하도록 배분을 하고 나서 이 인베드된 스페이스의 매트릭을 계산을 하면 저 위에 적었던 모양이 나온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뭐 스피어나 하이퍼볼로이드가 인베드되어 있는 4차원의 물리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수학적인 도구로만 삼는 겁니다.
말을 약간 다시 하면 우리는 인트린식 지오메트리 관점을 항상 고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대론을 하면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직관을 얻을 때는 저런 임베딩이 종종 도움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직관을 얻기 위한 편의상의 도구로 이 네 번째 코디네이트 W라는 거를 도입을 하는 거지. 그 W라는 코디네이트에 뭔가 물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